대통령께서 한 대표와 독대 필요성에 대한 참모들의 건의를 며칠 전에 수용했다. 그러니까 참모들이 필요하다 얘기를 건의했고 대통령이 받아들인 거죠. 그리고 그러면 이제 언제가 궁금하잖아요. 한동훈 대표가 현재 재보선 지원 유세로 바쁜 만큼 재보선 선거가 끝난 뒤에 만날 계획이다. 일단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선 궁금한 게 이게 아직까지 뭐 구체적인 설명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정치권에서 이런저런 익명을 통하거나 어떤 약간의 해석과 분석을 통하거나 이렇게 말만 나오는 건데 뭐 분석을 좀 해보죠. 정치권 경험이 많으신 분이 이제 김상희 평론가시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 이른바 이제 독대예요. 네. 독대를 받아들인 거예요. 이게 우여곡절 끝에 네. 왜 윤석열 대통령은 독대 수용 결심을 했다고 보십니까 지금? 위기감을 느낀 거죠. 위기감이라면 구체적으로 뭐 지지율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은 국정 운영도 어려워지고 심지어는 버티기도 어려워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감정과 입장이 다릅니다. 감정? 보기 싫어. 입장? 완전한 이견입니다. 의정 갈등 문제, 뭐 김건희 여사 처리에 대한 문제, 특검법에 대한 입장. 완전히 이견이 있고 감정도 안 좋습니다. 근데 대통령이라는 최고의 권력자 그리고 스타일, 형님 리더십의 스타일에 윤 대통령이 이거를 본인이 위기감을 느끼지 않고 받아들일까요?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참모들이 얘기했을 거예요. 이거 민심이 심상치 않은데 내부까지 동요하면 큰일 납니다. 내부에 한동훈 대표의 지지와 인지도가 상당합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와 같이 하는 모습을 갖지 않으면 이 버티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건의를 했다고 봅니다. 여기서 궁금한 게 같이 하는 모습 정도로만 끝나는가 아니면 한동훈 대표가 분명히 독대한다는 거는 대통령께 뭔가 얘기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공개적으로 얘기했던 얘기가 아마 포함될 거로 다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의 또 수용 여부, 내용에 대한 수용 여부가 관심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치라는 것이요. 만나서 이야기를 쭉 하다 보면 신의 한 수라는 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도 어느 정도는 만족을 하고 저쪽에서도 만족을 하고 그러나 100% 만족은 못하지만 국민에게 보여줄 때는 큰 효과를 가지는 어느 정도 의견도 수렴도 된다 이 말씀인가요? 그렇죠. 그리고 또 단계별 전략도 짤 수 있어요. 한 방에 하지 않더라도 어떤 여론을 그 단계적으로 상승시켜가는 그런 느낌을 주는 뭔가가 이렇게 되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방식으로 해소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마음을 열고 얘기할 수 있느냐. 그리고 서로의 입장을 서로 알아주면서 위해주면서 이해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본질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어야만 그게 되는 거지. 지금 대통령처럼 문제의 본질은 보지 않고 무조건 국민들은 대통령님 권위를 되찾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권위만 찾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본질을 보고 두 분이 얘기한다면 신의 한 수도 또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김상희 평론가 일단 이 사항에 대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약간 이런 취지의 말씀인 것 같은데 손정욱 변호사, 제가 짧게 두 가지 질문 좀 드려볼게요. 오늘 이 독대 얘기가 나온 뒤에 뭐 제가 아시는 분들과 정치권 인사분들이 요거에 대한 궁금증을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우선 첫 번째가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순방 중이에요. 외국에 나가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독대를 한다는 사실이 알려진 거, 이 자체가 굉장히 좀 이례적이고 독특하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는 두 가지로 보는데요. 하나는 이제 그 참모들이 건의를 대통령이 수용하는 형식이니까 결국은 이제 그 청와대 참모들이 발표해도 뭐 큰 문제는 없는 거예요. 주도적으로 이제 그 건의한 거는 참모들이니까. 근데 그 건의를 했으면 이게 그런데 순방 중에 건의를 했다는 소리입니까? 아니면 그 전에 건의한 걸 지금 알렸다는 소리입니까? 건의했고요. 저도 방송에서 계속 독대하셔야 된다. 계속 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그 독대는 보선 이후에 하더라도 근데 그 지금 자유우파 보수 국민들이 걱정을 많이 해요. 갈등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보궐선거에 일사불란하게 단합해서 대응하려면 좀 두 분이 화합하는 걸 미리 신호를 줄 필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독대 발표는 미리 선거 전에 하고요. 다만 이제 현실적으로 시간이 안 맞으니까 독대는 이제 보궐선거 후에 하는데
미리 이렇게 발표하니까 얼마나 안심이 되고 지금 우파 국민들이 이제 단합이 되는구나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서정욱 변호사 설명하는데 제가 앵커인 제가 이제 충분히 아직은 납득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다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예. 사실 윤석열 대통령 동남아 순방 끝나고 12일 귀국하시거든요. 예. 그럼 11일 귀국하는 날이나 그 다음 날 독대 잡혔습니다라고 발표되는 거 아닙니까? 왜 순방 중에 이게 나왔을까요? 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선거가 내일부터 선거 아닙니까? 사전 선거 사전 선거가 대부분이죠. 절반이 사전 선거예요. 사전 선거 전에 선거를 보수 결집을 위해서 발표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 본 선거를 생각하면 안 되고 제가 알기로 검토 아닙니까 선거? 내일 모레. 네, 사전 선거가 있어요. 오늘 발표하면 딱 내일 모레 딱 맞잖아요. 알겠습니다. 그건 뭐 그렇다고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요. 그러면은 아까 재보선이 끝난 뒤잖아요. 근데 사실 재보선 전에 만나는 모습을 보이면 보수 지지층에게 좀 더 안도감을 줄 수 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왜 재보선이 끝난 뒤일까요? 그거는 이제 아까처럼 시간적으로 워낙 바쁘잖아. 지금 강화도부터 부산까지 왔다 갔다 하다 보니 아마 이제 그 시간도 빼기가 맞추기 힘들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실제 만났을 때 또 성과 안 넣었을 때도 실망감이 날 수도 있거든. 기대감에. 일단은 이제 그 기대감으로 저는 선거 치르고 그다음에 끝나고 만나면 되죠. 결과에 대한 약간의 시간도 안 맞고 지금 한두 분이 있었다. 워낙 바쁠 때니까 선거 때는 이게 초 단위로 쪼개서야 되거든요. 따라서 이제 그 준비도 필요하고요. 알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가 그냥 애를 쓰시면서 설명을 그런데 해주는데 이번에는요 상당히 저는 독대가 의미 있는 성과가 많이 나올 걸로 봐요. 왜 그러냐면 이제 그 김건희 여사 문제 하다 보면 제2부속실, 그다음에 그 감찰관 이런 게 아마 결론이 나올 겁니다. 그 부분도 성과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의료 개혁도 저는 지금 이게 조율을 자꾸 하다 보면 뭔가 이게 납득할 만하게 나오지 않을까 상당히 기대가 큽니다. 알겠습니다. 이 독대와 관련해서 오늘 한동훈 대표 질문을 받았죠. 당연히 얘기 좀 합니다. 들어보시죠. 독대 얘기가 또 나오고 있는데 시기는 재보궐하고 싶고 김연아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하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대통령실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구체적으로 아직 정해진 건 없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날짜가 구체적으로 잡혀진 게 없는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가 독대 아니라는 얘기는 안 하지만 정해진 게 없어서 아직까지 딱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이런 말이잖아요. 자, 요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그런데요, 윤경호 수장님. 앞서서 오늘 한동훈 대표가 최근에 발언 수위가 써인다 그랬죠. 그게 점점 올라갔다 그랬잖아요. 특히 김건희 여사 문제 관련해서. 이렇게 하고 친윤계도 약간 불편한 시각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독대를 한다고 알려졌지만 정말 재보선 뒤에 독대가 이루어지긴 할까요? 저는 무산될 거라고 봅니다. 무산으로 보세요? 그러니까 재보선 후에 독대하기로 했다라고 돼 있으니까 날짜가 박힌 건 아니죠. 몇 가지 변수가 있다고 봐요. 우선 첫째, 재보선 결과 중에 지금 주목해야 되는 한 곳이 부산 금정이라는 그렇습니다. 분석을 많이 하잖아요. 거긴 지금 특히 야권 단일화 이루어져서 부산 금정에서 뒤집어지느냐 아니면 야권이 민주당과 조국 신당이 상당히 약진을 하는 정도까지 득표를 올리느냐에 따라서 그런데 지금 우리 서정욱 변호사의 말씀 중에도 이 재보선이 4군데지만 영광, 곡성 뻔하다는 얘기하고 강화도 뻔하다고 얘기한다면 금정 하나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느냐? 시계추를 한번 돌려서 생각해 보세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하나 끝나고 나서 얼마나 온 나라가 난리를 법석을 쳤습니까? 대통령이 그때 사과성 발언까지 했잖아요. 그리고 지도부 여권 지도부 엄청난 요동과 변화, 반성 얘기까지도 나오고 구청장 선거 하나였지만 그렇게 후유증은 컸죠. 이번 경우도 혹시 그에 준하는 여파, 예를 들어서 졌다 그러면 한동훈 대표의 책임 아니면 윤 대통령을 향한 국민의 이 분노 게이지가 여전히 변함이 없구나. 여러 해석이 가능할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민들의 지금 시선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는 재미있는 여론조사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지 몰라요. 우파 매체인 것으로 알려진 데일리안에서 발주를 했고 또 그쪽에 여론조사를 주로 많이 한다는 여론조사 공정이라는 곳에서 물론 1,000명의 응답자만을 가지고 했습니다만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71%로 그들이 했던 여론조사 중에 가장 높았다. 이거
말고요. 김건희 여사가 지금 사과를 한다면 이걸 수용할 의향이 있습니까? 했더니 56%가 나 수용 안 합니다라는 답변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미 지금 타이밍이 늦어버렸다. 예. 뭐에? 이를테면 디올백 불기소, 그다음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서도 불기소할 가능성이 높다 등등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한동훈 대표가 아까 던졌잖아요. 이 던지는 수위는 앞으로 더 높아지겠죠. 높아지면 양측의 감정의 골이 더 오히려 커지기만 할 것 같고 그런 점에서 저는 오히려 독대가 무산될 가능성이 커 보이지 않나. 우려 섞인 거 한마디만 드리자면 지금 집권 여당과 대통령과의 관계가 이렇게 서로 감정의 골만을 가지고 그렇게 이어진다는 그게 가장 유감스럽고 안타까운 일이죠. 자, 국민의힘 김윤영 상근부대표실에서는 지금 이런 전체적인 분위기 속에 뭐 독대한다는 얘기 나왔지만 정말로 독대가 성사될 수 있을까?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는 독대를 무조건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해야 된다? 네. 당위를 말씀하시네요. 네, 당이고 무조건 그걸 할 거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집권 여당이지만 워낙 의석수가 밀려서 집권 여당이 이렇게 국회에서 야당에게 밀리는 모습을 보인 적이 제 기억에는 없고 저보다 더 많은 정치 식견이 있으신 분도 없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거기다가 저희 당 현역 의원들도 국회에서 상임위나 국감 갔다 오고 나면 너무 밀리니까 할 게 없다라는 식의 얘기가 너무 많은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런 전국을 돌파하려면 결국 집권 여당의 프리미엄인 대통령과 힘을 합쳐서 결국 돌파구를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당내에서도 그런 의견이 많습니다. 거기다가 저희가 지금 지지율 정체를 돌파하려면 결국에는 아까 서정욱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집권 여당의 대표와 대통령이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야 일단 보수 지지층도 신이 나서 결집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두 분 다 이 당위성에서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분명히 만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한동훈 대표 수위가 조금씩 강해지는 발언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독대를 할 것이다. 이런 내용까지 알려진 상황 짚어드렸고요.